이제 오늘 하게 될 주제는 논문의 스타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 스타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논문 스타일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이제 하게 되고, 엔드노트 한 번에 끝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내용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특별히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 스타일에 대해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논문 스타일, 이제 논문 스타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가 논문을 그 스타일에 맞게 논문을 써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통일된 스타일을 사용할 때 그런 통일된 규격에 따라서 논문을 비교하거나 검색하는 데 용이함이 있죠. 그리고 또한 그런 통일된 스타일로 논문을 쓸 때 일관성 있게 자료를 또한 보관하고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정해진 논문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게 논문을 쓰고 또 인쇄소에 맡겨서 그 스타일에 맞는 책을 이렇게 내서 도서관에 비치할 때도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논문들이 이제 그 열람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논문 스타일, 정해진 스타일에 맞게 쓸 때에 자료의 특별히 출처, 정보를 일관성 있게 그것을 기술하고 또 그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그 참고한 문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 맞게 쓸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그런 논문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일이라는 건 폼이죠. 그 양식을 맞춰서, 규격을 맞춰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이렇게 그 스타일에, 옆에 있는 그 책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만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이 매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판이 나올 때마다 그 스타일의 규칙이 바뀌어요. 그 참 어렵죠.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그런 스타일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APA라는 것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에서 쓰는 논문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회과학 분야의 그 논문들이 주로 많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 화학회 자연과학 분야에 쓰는 논문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방식 혹은 투라비안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카고 유니버시티 출판부에서 이제 이렇게 만든 논문의 형식인데, 각주를 다는, 풋노트를 다는 스타일도 있고, 또 내주, 문장 뒤에다 가로를 치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풋노트를 다는, 그래서 한국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 시카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문학 분야, 문학이란 역사, 예술, 인문학 분야의 논문을 쓸 때 시카고 방식, 투라비안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영국 대학에 있는 학교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각주가 아니라 내주, 가장 특징이 바로 그런 스타일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MLA, Modern Language Association, 이거는 이제 인문학 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밴쿠버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는 1978년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의학 학술지 편집인들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밴쿠버 스타일은 생의학 분야의 논문을 발표할 때 이 스타일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IEEE. 이제 기본적인 건 시카고 스타일을 지키면서 본문 텍스트를 축소해서 간략한 인용을 표시한 변형된 사용법이 IEEE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스타일마다 매뉴얼을 팔아요. 책으로.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그 매뉴얼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구매해가지고 논문을 쓰다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를 참고를 하면서 그것대로 이렇게 써 내려가야 됩니다. 그 폼에 맞게. 자, 그 전체적인 스타일의 그 가장 중요한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A는 이제 사회과학 혹은 일부 자연과학에서 쓰고 가장 특징은 눈에 띄는 특징은 본문에 적용될 때 내주. 내주라는 것은 문장 끝에 풋노트가 아니라 괄호 열고 저자를 쓰고 연도, 책의 출판 연도를 쓰고 괄호를 닫아요.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LA, 이거는 어문학이나 인문학에 쓰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주. 근데 저자와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만 이렇게 기록하고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방식, 트라비안 방식은 이제 전 분야에서 쓰고 인문학에 주로 많이 쓰는데 각주와 내주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각주로 풋노트를 달게 되고요. 내주를 하는 경우는 저자를 쓰고 출판 연도, 그다음 페이지 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ACS는 이제 번호를 조그맣게 이렇게 달게 되고 주로 화학이나 자연과학 분야. 그다음 IEEE는 공학인데 이것도 역시 번호를 크게 이렇게 매기고 꺽자 가로로 쓰고 그다음 밴쿠버는 의학 관련된 거라서 괄호로 번호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냥 번호 달고 끝에 이제 레퍼런스가 뒤에 달리겠죠. 맨 끝에 번호만 달리고. 그래서 이런 가장 큰 특징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방식은 시카고 방식, 트라비안 방식,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학대학, 선교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비안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공부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이 시카고 방식, 트라비안 방식을 여러분이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비안 방식, 시카고 방식과 트라비안 방식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온라인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거를 여러분이, PDF도 이거 드래그 하면은, 그, 익스플로러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라비안 방식 온라인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시카고 방식 온라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링크를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온라인상에서 책을 사지 않더라도 그 방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가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스타일은 20세기 초에 시카고 유니버시티 출판부가 저서 논문을 출판한 과정에서 그 형식을 체계하기 위해서 작성된 한 장 분량, 처음에는 기준이 이제 한 장밖에 안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두꺼운 책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히 이제 시카고 스타일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각주, 풋노트가 있지만 또 내주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요. 각주는 문학, 역사, 예술 등 인문학 분야에서 선호하고 내주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인문학 분야 쪽이니까 각주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 각주 다는 거 여러분 논문 쓰신 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각주 밑에다 풋노트 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국내외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시카고 방식, 트라비안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카고 방식과 트라비안 방식이 뭐냐? 시카고 방식은 이제 학교 이름이에요, 학교 이름. 그리고 트라비안은 교수님 이름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 이름이 트라비안인데 두 개 다 원래 똑같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소스는 똑같은데 물론 시카고 방식이죠. 트라비안도. 근데 이제 트라비안과 시카고의 차이점은 좀 짧고 더 적은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판물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위해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이 트라비안이라는 교수가 시카고 방식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맞게 그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 트라비안 방식. 그래서 시카고 방식은 지금 최신 버전이 17판까지 나왔고 트라비안은 9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논문을 쓰는데 필요한 것은 비교적 지침이 적고 학생들에게 전문화된 트라비안 방식을 대부분 학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라비안 방식으로 논문을 쓰시면 대부분 아마 웬만한 학교에서는 다 통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공유를 트라비안 방식을 쓰고 있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트라비안 방식을 쓰고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시카고 스타일에 어떻게 쓰는지 몇 가지 예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용 문헌을 쓸 때 각주나 혹은 뒤에 이제 비블로그래피 참고 문헌을 쓸 때 이제 양식 스타일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여러분이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로 그 폼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우리가 인용할 때 왼쪽에 있는 거는 각주, 그 풋노트에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맨 뒤에 비블로그래피 참고 문헌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그 순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저자를 쓸 때 풋노트를 달 때는 저자 이름, first name 먼저 쓰고 last name을 뒤에다 쓰는 반면에 참고 문헌 뒤에 가서는 성을 쓰고 저자 이름, 콤마 치고 저자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름으로 치면은 뭐 용암정, 각주를 달 땐, 근데 참고문을 할 땐 정용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트라비안 방식이에요. 그리고 웹페이지에 제목을 쓰고 각주 풋노트에는 웹사이트의 이름, 발행인의 이름,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시일과 계정일, 불가능하다면 검색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언제 검색한 날짜가 언제냐. 그것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앤드류 킴하고 The History and the Business of Academic Publishing하고 미디엄, 웹사이트 이름, 그다음에 그 확인된 날짜 2020년 8월 26일 날 내가 이걸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그 URL 주소를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웹사이트에서 각주 풋노트를 다는 트라비안 방식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대로 내가 뭔가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이 있으면 이 원리대로 그대로 순서를 기록해 주셔야 돼. 이게 이제 사실 까다로운 거죠. 이런 폼을 맞춰서 쓴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각주가 풋노트가 달렸다면 이제 맨 뒤에 비블로그래피 참고 문헌을 달 때는 이제 성과 이름이 이제 순서가 바뀌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웹페이지의 제목, 웹사이트의 제목, 발행인 이름, 게시일, 계정일, 그리고 URL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온라인 매뉴얼을 보고 온라인 매뉴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학술지나 잡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저자의 이름, 저자의 성,
논문명,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 찍고, 학술지명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돼 있죠. 그리고 권, 넘버, 호, 발행 연도, 그 다음에 인용한 페이지 하고, 이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고 문헌으로 뒤로 가면 성과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풋노트에서는 뭐 페이지 수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근데 참고문에서는 그런 페이지 수 같은 건 필요가 없죠. 책이나 뭐 이런 거일 때는. 그래서 이런 룰들을 여러분이 익히시고 이 룰대로 여러분이 다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쌍따옴표, 콤마, 그다음 이렇게 학술지명은 이탈릭체로 써줘야 되고, 또 권을 쓰고, 또 좀 쉼표 찍고, 뭐 넘버, 호 이렇게 적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학술지 논문도 역시 그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 성, 논문명, 학술지명, 이탈릭체, 발행 연도, 인용한 페이지 수, 액세스, 검색일, 내가 검색한 날짜, URL, 주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 문헌도 이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행본 같은 경우, 일반 단행본 도서인 경우에 저자의 이름, 저자의 성, 콤마 찍고, 제목, 이탈릭체로 해주고, 발행지, 발행한 장소죠. 발행처, 출판사, 발행 연도, 출판 연도, 그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라드 다이아몬드, 건스, 검스 앤 스틸이란 제목은 이탈릭체로 되는데 계속 소사이어티까지 이탈릭체로 그게 책 제목이고 가로치고 뉴욕 시리 이게 이제 발행처, 발행 도시죠. 그다음에 WW 노턴이라는 데가 이제 출판사 이름인 것 같고 1997년이 출판 발행 연도.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콤마 찍고 한 칸 띄고 25페이지 하고 마침표 찍고 이렇게 룰대로 하면 되고 참고 문헌도 이제 다이아몬드 성이고요. 콤마 찍고 제라드 저자 이름, 그다음에 책 제목 이탈릭체로 쓰고 여기서는 이제 그 괄호를 안 쳤네요. 뉴욕 시리 노턴 1997년 하고 페이지 수는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로운 판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변경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시카고가 이제 17판이 뉴 버전인데요. 이제 변경된 한 가지 예를 들면 개정 전에는 웹사이트명이 이탈릭체였어요. 미디움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이탈릭체였는데 이제 17판부터 개정이 되면서 그냥 이탈릭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판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대로 한다면 변경된 원리대로 또 적용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만약에 진짜 매뉴얼로 이런 걸 다 한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도 이런 걸 다 공부하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거죠. 또 한 가지에는 IBD, 개정 전에 IBD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동일한 책을 인용할 때는 그 책 제목을 안 적어주고 그냥 똑같은 페이지, 똑같은 책이다 할 때는 그냥 1번에 뭐 책 원래대로 다 적어주고 그냥 동일한 페이지를 동일하게 또 인용했다. 2번 풋노트에서. 그러면 그냥 IBD만 적어주면 끝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페이지 수가 바뀌었다 그러면 동일한 책에 90페이지,
이렇게 3번에 이런 식으로 개정 전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17판부터 어떻게 됐냐면 바로 축약된 각주를 사용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라는 그 라스트 네임을 적어주고 콤마를 쳐주고 책 이탈릭체로 쓰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기록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저 예를 들어서 IBD가 페이지 수가 바뀌었어요. 페이지 수가 바뀌어서 한 장 넘겨서 IBD라고 나오면 이게 어떤 책인지 한눈에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변경된 축약된 각주를 사용하게 되면 IBD가 아니라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면 아 이게 어떤 책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딱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그 참고 문헌, 논문을 보는 독자들이 참고 문헌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그 판이 쇠가 인쇄가 바뀌면서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논문을 쓰다가 이것이 어디서 인용이 됐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끔 이제 라스네임이나 책 제목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로 바뀌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계속 그게 룰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문을 쓸 때 그냥 우리가 내용만 쓰는 게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논문의 폼 스타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비단 지금 뭐 몇 가지 예만 들었잖아요.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웹사이트라든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강의안을 인용한다. 아니면은 어떤 인터넷에서 뭐 어떤 사진을 인용한다.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전체를 쿼트한다. 그 전체를 쿼트할 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라든가 다양한 논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다 고려해서 그것을 그 스타일을 공부하지 않으면 기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그 논문들을 쓰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템플릿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쓸 때 그냥 노트북 하나 조그만 거 들고서 논문 작업들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냥 논문 쓸 때 꿀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지금 작업 환경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지금 제 테이블입니다. 바로 지금 좀 어저께 제가 여러분 강의 준비하면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어,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컴퓨터 세개를 써요. 노트북 세개에다가 모니터는 와이드 모니터 옆에 그냥 하나 붙여서 그거는 이제 HDMI 케이블로 연결해서 이제 두 개를 쓰는 건데 이제 노트북이 양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MS 서페스라고 그 태블릿으로 쓸 수 있는 건데 다 윈도우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냥 꿀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트북 하나로 작업하기에는 논문 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종의 툴이잖아요. 이런 컴퓨터라는 게 툴인데 툴도 이렇게 화면을 좀 분할해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시거나 노트북 같은 거를 두 개 같은 걸 연결해서 여러분이 쓰시면은 훨씬 작업하는데 능률적이다. 그래서 메인 노트북은 논문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쓰시고 그다음에 1 모니터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엔드노트를 띄워놓고 거기에 있는 서지 정보를 검색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컴퓨터는 온라인 학술 검색, 뭐 구글 스콜라라든가 이런 걸 펼쳐놓고 키워드를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또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조금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훨씬 능률적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니터 하나만 연결해서 써도 노트북에 모니터만 연결해서 써도 화면을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능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 마우스 위다웃 보더라는 프로그램이 MS 오피스에서 MS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하나의 마우스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윈도우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까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노트북별로 마우스를 따로, 키보드를 따로 하니까 막 책상도 막 걸리적거리고 막 그랬는데, 그냥 키보드 하나에다 마우스 하나로 지금 제가 노트북 세 개를 다 왔다 갔다 하나의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 영상은 여러분 제가 링크를 제가 강의 안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누구든지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두 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셔서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를 또 옆에다 연결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이렇게 다중 모니터로 논문을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툴. 그 작은 나사 하나 박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조그만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은 그 얼마나 그 뭐 못 받기도 쉽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툴 작은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이렇게 조그만 노트북 하나로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모니터 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두 개로 넓은 화면으로 여러 가지 창을 띄워놓고 논문을 쓰시면 훨씬 여러분이 그 시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능률도, 일의 능률도 아주 좋아진다는 것을 꿀팁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논문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각 대학마다 그런 논문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 템플릿이라는 게 이제 주형,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들이 있어요. 첫 페이지는 뭐로 하고, 뭐 일장은 뭐 위에서 몇 센치, 뭐 폰트는 몇, 이런 다 그 룰들이 있어서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템플릿을 학교별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익히시고,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도 그 논문 템플릿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미리 그 템플릿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논문을 쓸 때는 처음서부터 그 템플릿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형식도 없이 막 쓰고 나중에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논문 템플릿에 맞춰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논문을 써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논문 템플릿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야지 논문 형식, 폼, 나중에 여러분 그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그 라이브러리안 이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이 쓴 논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맞았는지. 그래서 고칠 게 많으면 그분들은 일한 만큼 페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전문적으로 이 템플릿에 맞게 그런 것들을 다 해내면 그분들이 할 일이 없고 굳이 불필요한 돈이 지불이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논문 템플릿의 전문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로 샘플로 한번 템플릿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울대학교, 뉴올리온즈 신학대학교, 우리 저희 미주장신을 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쓰는 논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논문 제목 둘째 줄은 중앙에 균형 있게 표시하고 포인트는 뭐 22포인트, 그다음에 부제가 있을 경우는 중앙에 위치하고 16포인트. 이게 이제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문 제목도 아래에다 써라. 연도, 뭐 서울대학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있습니다. 초록, 뭐 목차,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쓰는 이런 목차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내용, 뭐 이렇게 각주, 여기는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번호를 이렇게 각주 번호를 달아요. 참고 문헌, 뭐 외국어 제목, 이런 템플릿을 각 학교별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미리미리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이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뉴올리언즈 신학대학원 복해학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트라비안 스타일 8에 기초한 보고서 작성 요령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이름, 뭐 전공 이름, 닥터 미스트리 하고 이름, 날짜, 학교 이름, 학교가 아니라 이제 지역이죠. 이제 도시, 그 다음에 목차, 템플릿,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를 아예 템플릿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주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숫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예, 풋노트 다는 거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 놓기 이런 그 규칙들을 설명한 글들이 다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은 이렇게 써라 하고 이제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뉴올리언즈 신학대학의 템플릿이고요. 저희 미주항신에서는 제가 워드로 가져왔는데 제가 그 홍길동 이름으로 보내드린 논문은 이제 윌리엄 캐리에서 썼던 투라비안 방식의 논문 형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식의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장신의 템플릿을 보면 이제 한글 제목이 있고요. 이름하고 그다음 학위 번호, 그다음에 개요 쭉 쓰는 게 있고 일정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쓰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이 돼 있어가지고 이 템플릿의 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인용할 때도 템플릿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죠. 목차에 가면은 이렇게. 그래서 저 템플릿에 맞게 하면 수정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예,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필드 업데이트 해주면 페이지 수와 본문에서 기록 제목들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수정을 하면 목차에서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이런 템플릿이 있으니까 템플릿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폼은 템플릿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서지 정보들, 풋노트와 그리고 비블리오그래피, 참고 문헌을 어떻게 잘하느냐. 요것만 맞추면 폼은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템플릿 그리고 엔드노트 이 두 가지만 익혀 놓으면 이제 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내용, 주제에 관련된 논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드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가 도대체 뭔지. 자, 엔드노트 220이 이제 최신 버전이에요. 엔드노트는 바로 논문 서지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어떤 스타일의 논문이라도 각 주와 참고 문헌을 원하는 스타일로 자동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개인 서지 정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이제 무료 버전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로 연동이 되는 그런 엔드노트는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설치용,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유료 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서지 정보 프로그램이 엔드노트뿐만 아니라 이제 조테로라는 것이 있고요. 맨델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료 버전이긴 한데 이런 프로그램에 비해서 엔드노트가 더 탁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서지 정보 라이브러리 만들기에 탁월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엔드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프로그램이 엔드노트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학생용 버전을 사용하시면 뭐 미국 돈으로는 100불 정도, 100불에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정도는 여러분이 만약에 박사과정 PhD 논문을 쓴다 한다면 그 정도는 여러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엔드노트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설치 버전과 또 무료 버전의 차이, 큰 차이들을 말씀드리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이제 유료 버전이고요.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반면에 무료 버전은 웹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가 있는 반면에 설치 버전은 웹은 이제 한 개만 쓸 수가 있고요. 서지 정보를 무제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버전은.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은 한 10,000개 정도. 10,000개도 많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룹 5,000개, 그룹 세트 5,000개를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룹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첨부 파일 용량은 이제 설치 버전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무료 버전은 2기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버전은 PDF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되는 반면에, 이제 무료 버전은 그것이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설명을 어떤 거로 먼저 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설치 버전으로 여러분이 배워 두시고, 그 다음에 무료 버전의 차이를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설치 버전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참고 문헌과 주석을 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워드랑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논문을 쓰실 때는 이제 워드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워드에서 그 템플릿에 맞춰서 논문을 쓰다가 만약에 주석을 달게 될 위치에 갔으면 이제 워드에서 논문 작성할 때 위에 탭 중에서 참조 탭을 누르면 거기에 주석 달기가 있거든요. 주석 달기를 클릭하면은 그 본문에서 밑에 이제 주석이 달리게 되죠. 번호 1번 매겨지면서. 그래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기에서 거리고 있을 때 엔드노트 탭이 생겨요. 그러니까 설치 버전도 그렇고 웹 버전도 따로 설치라면 워드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위에 탭이 엔드노트 20이라는 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20 탭에 눌러보면 이제 설치 버전에는 고트 엔드노트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그 풋노트가 밑에서 커서가 깜빡거릴 때 고트 엔드노트를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엔드노트가 뜨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서지 정보가 있을 때에 거기서 내가 그 책을 인용할 책을 선택하고 그거를 이제 삽입하게 되면
워드에서 풋노트에 그게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 이제 그 엔드노트 위에 보면 서지 정보 스타일을 넣는, 서지 정보 스타일을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그거를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면 그게 열리면서 여러 가지 서지 정보 스타일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투라비안 아홉 번째 판, 그거를 선택을 하면 이제 아웃풋을 그렇게 투라비안 아홉 번째 판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서지 정보를 출력 아웃풋 할 때 워드에서 투라비안 방식으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서지 정보 있었던 것이 논문 풋노트에 1번 깜빡깜빡거리 그 부분에 이제 달리게 됩니다. 서지 정보가. 그리고 이제 페이지 수만, 책에 인용한 페이지 수만 기록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그 투라비안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만약 내가 서지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알아서 얘네들이 그 순서에 맞게 다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 나중에 페이지 수만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풋노트가 달리게 되면 그 논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참고 문헌, 풋노트 달았던 것이 저자 ABC 순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블리오그래피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투라비안 방식으로 뒤에 다 자동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붙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스타일에 대해서 투라비안 아홉 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책을 보거나 공부할 필요 없이 엔드노트만 알고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드를 공유하고 실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주장신 템플릿에서 이제 만약에 1장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쓰다가 여기서 풋노트를 달게 된다 그러면 이제 탭에서 참조를 누르면요. 참조 탭을 누르면 여기에 주석 달기, 각주 삽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1번이 밑으로 가서 각주 삽입할 수 있도록 마우스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매뉴얼로 이걸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first name 쓰고, last name 쓰고, 뭐 책 제목 이탈릭제로 쓰고, 뭐 출판 도시, 출판명, 출판 연도, 그 다음에 뭐 출판, 그 다음 페이지 수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워드에 가면 이제 엔드노트를 깔게 되면 엔드노트 탭이 엔드노트 20이라는 탭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요런 이제 탭과 나비 모양의 이렇게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게 되죠. 여기서 고트 엔드노트 물론 이게 웹 버전일 때는 고트 엔드노트라는 이 명령어가 없어요. 웹 버전은 그냥 웹으로 가게 돼요. 이걸 누르면 이제 웹으로 익스플로러나 뭐 이런 거로.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긴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고트 엔드 투 누르면 이제 엔드노트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가 여러 가지 화면이 켜져 있어가지고 조금 속도가 느리긴 한데,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엔드노트가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에 쓰던 서주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서지 정보가.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논문을 쓰면서 이제 서지 정보를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여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서지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워킹을 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 풋노트를 달 때 도널드 맥가브란의 하나님의 달이 여기서 내가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요게 그냥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쌍따옴표 표시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 서지 정보가 이제 그 논문을 아까 쓰고 있던 워드에 풋노트에 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뭐 에러가 났는데 누르면 자 워드로 다시 공유를 바꿔서요. 이제 워드로 오게 되면은 이 밑에 여기에 이렇게 서지 정보가 붙어 있는 곳이 보이죠. 1번하고 제가 선택했던 서지 정보가 그 투라비안 방식대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번호만, 페이지 수만 기록을 하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페이지 수를 25페이지다. 이렇게 하면 이게 투라비안 방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탭에 보면 여기 스타일에 있고 여러 가지 방식, 스타일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타일을 적용해 주면 이거 방식대로 다 바뀌어요. 스타일을 바꿀 때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스타일의 형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특별히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엔드노트를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의과대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저널 같은데 논문을 발표할 때 이런 스타일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드노트 같은 것을 사용하면 그런 저널이 바뀔 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엔드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저널이 바뀌더라도 저 아웃풋만 바꿔주면 그 뭐 주석 다는 거라든가 레퍼런스 다는 스타일이 그 저널에 맞게 다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의학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 프로그램을 쓰고 미국에서는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아까 우리 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수님들도 잘 모른다, 이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통적인 방식대로 하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를 잘 모르고 혹은 이제 써보지 않았고 경험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투라비안 방식 9번째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서지 정보만 있다면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또 한번 달아볼게요. 참조 탭에서 각주 2번이 달렸죠 여기 번호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좀 작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풋노트가 여기 달렸어요. 여기도 이제 다른 서지 정보를 내가 놓겠다.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에서 다른 책을 내가 인용한 것을 이제 가져온다. 이거는 뭐 어,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이 책을 내가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요거를
쌍따옴표를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붙죠. 다원지 사에서의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붙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RISS 요거 인용한 거는 사실은 지워도 되는데 여기서 지우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그 외부에서 서지 정보를 가져와도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엔드노트 상에서 수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서적도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필요 없는 RIS에서 가져왔던 서지 정보를 굳이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엔드노트로 가서 여기 에디트로 가면 그 URL이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이게 웹이 아니라 단행본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필요 없어서 지워버리고 세이브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저기 필요 없는 게 있어서 세이브를 하면 다시 워드로 가서 여기서 엔드노트 탭에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을 이걸 눌러주면 이제 그 수정했던 것이 지워진 그 URL RIS 그게 지워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지 정보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수 또 기록하고 페이지 128페이지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제 페이지가 기록되고 이것도 역시 투라비안 방식 9번째 판 풋노트 형식으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를 통해서 풋노트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면 이렇게 비블리오그라피가 투라비안 방식으로 뒤에 붙게 되죠. 맨 뒤에. 그러니까 풋노트를 달면서 뒤에 있는 비블리오그라피 참고 문헌이 자동으로 이제 소트를 해가지고 저자 ABC 순서대로 자동으로 다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만 내가 안 해도 얼마나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까? 엔드노트 프로그램만 알고 있다면 굳이 뭐 그 스타일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엔드노트로 처리했다 그러면 굳이 그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도 다 붙게 되고 그래서 에, 워드가 이렇게 그 엔드노트가 얼마나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인가 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시연하는 방법만 보여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해보셔야지 일단 여러분 거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서지 정보를 어떻게 그럼 가져오냐. 그럼 엔드노트를 일단 깔아야 되겠지만 이건 구입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웹으로 하는 엔드노트는 이제 무료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제가 프로그램으로 일단 배우시고 그 다음에 무료로 하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했고 그걸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웹으로 앱으로 하는 것도 쉽게 그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불편하긴 하죠. 앱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인 작동 원리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다가 워드로 쓰다가 풋노트를 달아야 될 때에 탭에 가서 주석 달기 해서 주석이 1번 이렇게 달리면 거기에 옛날 같으면 손으로 그냥 다 투라비안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우리가 미리 그 모았던 서지 정보를 수집했던 서지 정보 중에 내가 참고했던 도서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옴표 누르면 그 서지 정보가 그 투라비안 방식에 맞게 거기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붙은 모든 서지 정보들이 맨 끝에 자동으로 이제 레퍼런스로 뒤에 달리게 되죠. 그거 풋노트 달면서 자동으로 레퍼런스는 자동으로 달려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풋노트 다 끝나면 이미 레퍼런스 맨 뒤에 그거는 다 끝나버립니다. 작업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만 여러분이 잘 익혀놓으면 이제 여러분의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더 힘을 쓸 수가 있죠. 굳이 그런 어떤 폼이라든가 이런 거에 여러분이 머리 아프게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원리는 풋노트를 다는 것을 옛날에 수동으로 하던 거를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서지 정보를 선택해서 그거를 풋노트에 달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맨 뒤에 참고 문헌에 그것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엔드노트구나. 이것만 개념만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그 서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성들 그리고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서지 정보를 수집하는 이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혹은 이제 그동안의 그 외부 검색 엔진, 구글 스콜라라든가 RISS 통해서 여러분이 논문이라든가 단행본이라든가 여러분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 받거나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의 서지 정보, 엔드노트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서지 정보를 수집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엔드노트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온라인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 지금 그림 중에서 에, 왼쪽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그룹핑 해놨는데 그 밑으로 가면은 그거를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검색 엔진, 구글 스콜라, 뭐 아카데믹, 마이크로소프트, RISS, DPPR 이런 데서 검색해서 찾은 자료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 거기에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이제 엔드노트로 서지 정보를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라이브러리, 여러분이 이제 엔드노트를 처음 설치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죠. 서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내 서지 정보를 내 라이브러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그게 모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에서 쓸 때 내가 어떤 책을 인용했다는 것을 그 모아진 서지 정보를 클릭하고 선택하고 그거를 이제 가져오게 하면 삽입하면 이제 그게 풋노트가 되고 비블리오그래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외부 검색 엔진. 그래서 뭐 국회 도서관도 되는데 국회 도서관도 제가 이용하려고 했더니 뭐 또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본인 인증하려면 한국 뭐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RISS는 저거는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본인 인증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넣으면 그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참고 문헌으로 강의안을 내가 참고 문헌을 쓴다 그러면
강의하는 외부의 서지 정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외부의 서지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거는 유명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논문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건데, 만약에 이 강의안 같은 거를 내가 거기서 참고해서 풋노트를 단다 그러면 그거는 직접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그 서지 정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은 그 다운표 두 번째 클립보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그 서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어 주고 세이브를 하면 이제 서지 정보가 거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내가 인용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만든 직접 작성한 서지 정보를 선택하고 그거를 삽입해 주면 이제 그 풋노트가 달리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먼저 시연을 해 드릴게요. 다시 엔드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엔드노트로 와서요. 이 밑으로 가면 온라인 서치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 서치. 여기 보면은 JISC 라이브러리 허브, 라이브러리 오브 컨그레스, 펀메드,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뭐 이런 그 온라인 서치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모아를 누르면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각 대학별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와 그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연동해서 여기서 검색 키워드를 쳐주면은 그 온라인 연결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돼서 거기에 있는 서지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여기서 보면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는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에서 크리스찬, 기독교 관련된 서적들이 아무래도 크리스찬 대학이니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은 저자, 혹은 연도, 타이틀, 이거 누르면은 뭐 바꿀 수 있어요. 키워드, 뭐, ISBN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를 뭐,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다 그러면,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이제 저자 이름을 적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치를 누르면, 이제 이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데이터 뱅크에 연결을 해서, 이제 저자가 도널드 앤더슨 맥가브란이라고 돼 있는 서지 정보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이제 서치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그러면은 지금 뭐 레퍼런스 결과가 뭐 25개, 25개를 찾았다. 이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25개를 찾았다. 이렇게 나오고 25개에 대한 서지 정보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전체 다 선택하면 이렇게 요 앞에 있는 네모칸 누르면 전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카피 레퍼런스 2 하고 이게 제 라이브러리 이름이거든요. 용암 엔드노트 트랜스퍼 ENL 확장자가 ENL인데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의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전체 25개의 서지 정보가 내 라이브러리로 다 들어오게 돼요. 교수님, 네, 죄송한데요. 네, 잠깐만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무료 버전을 써볼 수 있다고, 그죠? 네, 그러면 저희들에게 그 링크나 아니면 어떻게 무료 버전을 일단은 네,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하시는 거 네, 같이 한번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네. 엔드노트 무료 버전은 이거를 제가 끄고 워드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워드에서 제가 프레퍼런스에서 보면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엔드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웹 기반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바뀌어지죠.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go to 엔드노트 온라인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무료 버전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게 깔리게 될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제 제가 그 페이지를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교수님 무료 버전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나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네, 회원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온라인상으로 제가 아까는 프로그램상에 있었던 제 엔드노트인데 제가 온라인이랑 프로그램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싱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상에 있던 서지 정보가 이미 그 온라인상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이미 제가 서지 정보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서지 정보를 가져오려면 여기에 보면은 내 문헌 있고 수집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온라인 검색 누르면 이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온라인을 검색하는 게 이게 네 개까지인가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온라인을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학교를. 그래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아까 뭐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그거를 선택하셔도 되고 텍사스 되게 많아요. 텍사스 뭐 트리니티 크리스천 뭐 컬리지 이렇게 해서 연결 누르면 이제 그 웹상에서 그 학교와 지금 연결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 온라인 돌아가는 검색. 시간에 궁금한 거 하나만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질문 아까 하시면. 교수님 거는 다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도 검색이 가능한 거죠? 예, 한국어도 제가 검색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예, 예, 서지 정보를 어떻게 감사합니다. 가져올지. 그래서 다음 주,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엔드노트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개념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적으로 제 엔드노트만 어떻게 활용하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지를 그것만 제가 자료를 하여튼 최대한 대로 저도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혹은 뭐 프로그램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조금 오래 걸리는데 이쪽 저희 집 뭐 인터넷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그 제가
그 강의가 끝나면 그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카톡을 통해서 한번 레지스터를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다운로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 집에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온라인 검색. 예, 여기 다운로드라는 거를 키게 되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무료 버전으로 쓰시려면 여기에 윈도우 MSI 윈도우 다운로드가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 여러분 워드에 그 엔드노트 탭이 달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일단은 제 워드에 여러분의 탭이 생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링크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구매를 당장은 힘드니까 이 온라인 상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특히 이제 그 무료 버전을 쓸 수 있는 그 유튜브 강의를 찾아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워드랑 연동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했던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그다음에 서류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이제 아까 수집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수집에서 온라인 검색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건데요. 이게 없으면은 국회 도서관 ABC로 돼 있어서 그리고 컨그레스 오브 국회 도서관 거기에도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국회 도서관. 시카 여기서 그러니까는 1단계에서 온라인 검색 1단계에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학교 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글씨가 지금 작아가지고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여기 보이네요. 달라스 신학대학원 이걸 연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즐겨찾기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4개까지인가 즐겨찾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즐겨찾기를 하셔서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조그만 거를 찾는 것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연결하는 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문헌 가족. 문헌 가족. 네, 지금 인터넷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유튜브 강의를 제가 강의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은 그분들은 이제 자세하게 그것만 설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료 버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엔드노트를 시도해 보시고 저도 다음 주에 강의할 것 내용과 관계돼 가지고 여러분이 쓸 수 있게끔 당장 쓸 수 있게끔 한번 저도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